JH 준혁 J. 노영주가 사모님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를 했었다. 노영주는 죽기 전 권민선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었는데 조광현이 덮어버린 것이란 걸 알게 된 제이. 조광현이 너 주시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내가 감사실에 보고를 하고. 정우야, 넌 더 이상 껴들지 마. 너만 바라보고 사는 너희 집 식구들도 생각해야지. 난 그런 네가 싫어서 떠났지만. 이모, 나 사이다 하나. 한편 이설은 동민과 술 한잔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방송국 기자라고 하셔서 아, 예. 검색해봤다가 얼마 전에 성진고를 보도하신 뉴스도 봤어요. 아,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저 얻어서 리포팅만 한 거고 그 정준혁 앵커님 아시죠? 아까 그 선배님이 오랫동안 공들이셔서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말 그대로 특종. 뭐 덕분에 큰 희생도 있었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정 선배. 이설에게 관심 있어 보이는 동민.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느닷없이 연락드렸는데 흔쾌히 와주셔서 무척 힘이 됐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언제든. 불분명한 태도 매력 없음. 나 시간 낭비 안 좋아해. 준혁은 여전히 제이 몰래 이설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한동민이랑 같이 있나?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글쎄, 왜일까?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자기. 오빠가 알려줄 수 있는데 어때? 그보다 먼저요. 저를 어디서 처음 보셨는지 그것부터 기억해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이설. 한편 주연은 제이를 엿먹일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요. 우리 유리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숨기고 있다면 왜 그래? 볼만하겠지. 제이는 현우를 데려가기 위해 본가에 방문하는데 내일 오후에 한숙으로부터 준혁의 민정수석 발표가 난다는 걸 듣게 됩니다. 조광현이한테 신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 슬쩍 흘려줘. 그런 인간을 검찰총장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었는데. 왜? 감당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말 좀 안 듣는다고 키우자고 마음먹었던 게 함부로 내다버리면 쓰겠어? 토끼라도 한 마리 잡고 나서 삶더라도 삶아야지. 조광현이 곧 비틀어진 다음엔 국토부 장관 비리 수사 시작해야 한다. 형산동 남은 땅 재개발 금지된 거 풀어야 해. 준혁이 대선치를 잡으면 있어야 할 것 아니니. 준혁은 이설에게 관심 있어 보이는 동민이 신경 쓰여 불러내는데요. 아, 땡큐. 어제 뭐야 둘이? 아, 가벼운 사고가 좀 있었어요. 만나이? 아니요. 말 그대로 그냥 사고요. 다행히 다친 데는 없고 근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밥 한 끼 먹었어요. 그게 다야? 진짜인데? 진짜 순수한 소고기인데? 진짜예요. 알았어. 아이고. 가자. 그렇게 샤워장으로 향한 두 사람. 근데 선배님, 형수님께서는 죽은 조광현 부인하고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결혼 전에 일하던 갤러리에서 고객으로 만났었다는 것밖에. 어이 정현가 그런데 우연히 조광현과 한숙의 측근들을 만나게 되죠. 반갑다. 이제 정수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리에서 동민은 준혁이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식사도 하게 되는데 박정우 너야말로 대단하다 야. 나이 42인데 대검에 들어가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총장님을 다 모시고 말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좌천돼서 평검사로 버티고 있을 때 나 사람 취급해준 놈 얘뿐이었다. 그때 만난 의리로 챙겨주는 거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 은혜는 갖고 살아야지. 7년 전에 형산동 철거 참사 부실 수사 때문에 좌천되신 거 맞죠? 제가 그때 한참 취업 준비를 할 때여가지고 4대 일간지부터 방송 뉴스들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싹 다 봐서 똑똑히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잘하셨네. 응? JBC 보도국의 미래가 참 밝다야. 이래 밥 먹으러 와서 제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동민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강현은 준혁에게 하소연하는데 너 주변 관리 잘해. 네 마누라서부터 해가지고 이씨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이.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총장님. 야 임마 너 정신 차려. 아무리 엑스 여친이라도 남편 앞에서 다 이해하지? 커피나 먹자.
정준혁 앵커님이시죠? 저기 사인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가게를 나서던 준혁은 정호의 펜을 빌리게 되는데 커플링에 새겨져 있던 이니셜을 떠올린 준혁. 한편 명성산업개발 사장이자 필성의 의형제 양원록은 곧 있을 준혁의 민정수석 축하 접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염탐하고 있던 용섭이 이설에게 이 사실을 전하죠. 그 멤버 그대로 다 모이는 거야? 5명 전부 다. 동영상도 이번에 빼오면 되겠네. 동영상이고 뭐고 이제 완전 다 쫑난 거 아니냐. 검찰총장의 민정수석까지 끝발 장난 아니게 됐는데. 더 잘 됐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크게 박살 날 테니까. 그러나 중 고비서가 원록을 찾아오는데 사실 별장에 숨겨진 폐쇄회로가 있었고 이를 이용해 유력 인사들이 접대받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녹화하고 있었죠. 중요한 일 앞두고 힘들게 뭐하러 와? 현우를 데리고 나서던 제이는 준혁과 주연을 마주치는데 근데 현우는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동서판박이다 준혁아. 이 사람 닮으면 좋죠, 형수. 강단 있고 똑똑하고 이쁘고. 너 편할 대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현우야, 잘 가.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준혁. 아빠 왜? 같은 시각 제이는 이설의 메일을 받고 그와 통화 중이었는데 그냥 전화해도 되는데 왜? 내가 자기 어렵게 하니? 저한테 좋은 기회도 주시고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분명 감사한데 그저 감사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 좀 있어요. 사람마다 뭐 그런 사정 하나쯤은 다 있지. 이설은 제이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 보였죠. 자세한 건 모르지만 너 마음 너무 벌세우지 마. 나한테는 안 그래도 돼. 알았지? 이제 윤재희가 조광현이 상투 잡아 끌고 오기만 하면 얼추 마무리가 되겠구나. 다음날 조광현과 단판을 짓기 위해 찾아온 제이. 박정호 검사님을 부르실 줄 몰랐습니다. 둘이 서로 불편한 사이도 아니고 문제될 거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앉혀드린 거 후회하고 있어요. 야, 제이는 노영주 사망 사건을 빌미로 강연의 멱살을 잡는데 성공하죠.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재조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촌장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려요. 곧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준혁은 한숙과 그의 측근들과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 만남을 갖게 되고 주연은 준일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오랜만에 신혼 때 기분 좀 내보자. 쉽진 않겠지만 아들도 하나 낳고. 아이는 안 돼, 주연아. 부탁이야. 무슨 이유에선지 준일은 아이만은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딴 걸 부탁이라고 해? 상처받은 채 집으로 돌아오던 주연은 한숙의 호출을 받고 도착한 제이와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래도 명색이 가족인데 오늘 같은 날 축하 인사 정도는 받고 싶어서요. 남의 갤러리에서 돈 좀 있다는 사모들 커피 심부름이나 하던 게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생했어. 됐지? 시간이 좀 걸리시긴 할 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이의 거들먹거림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주연은 준혁에게 제이와 정호의 사진을 전송해버리는데 민정수석 임명 축하한다. 선물이야. 현우가 네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이때 야, 무슨 일인가? 왜? 이유가 뭐야? 준혁의 민정수석 임명이 잠시 보류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건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임명 발표 일정은 다시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좀 더 며칠 쉰다고 생각해.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민정수석 임명 소식은 깜깜 무소식이었는데 한숙조차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형님! 아니 갑자기 뭐 유전자 검사를 하나를 해달래서. 그 사이 준혁은 원록에게 현우의 유전자 검사를 부탁했었고 야, 그거 내가 좀 봐야겠다. 좀 전에 킥으로 보냈는데? 준혁은 제이를 따로 불러내는데 무슨 얘긴데 이런 데서 다 보자고 해. 현우, 내 아들 맞니? 아니야.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 여러 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제이는 임신을 핑계로 집을 떠나 있었고, 아버지 거짓말쟁이 딸 여기 몇 달만 숨어 있을게요. 남 못 갖는 애 저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생일에 못 올 정도로 약한 몸을 해서는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한 거야? 정호를 통해 아이를 입양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죠. 브로커 말이 예정일이 가장 비슷한 사람으로 골랐다고. 내가 이번엔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데 당신 앞으로 행실 조심하자. 나 쪽팔리게 만들지 말라고 알았냐?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에는 현우가 준혁의 친자라고 나와 있었는데, 많이 놀랬겠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을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어머니. 그만 일어나래도 이제부턴 윤재희 네가 이 소한숙이고 성진의 얼굴인데 우아하고 곱게 처신해야지. 사실 한숙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기 있네요, 저기. 제이를 위해 서류를 조작해 덮어주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성 또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버렸고, 뭐하자는 수작이야? 당장 제이를 내치고 싶어 했지만 현우엠이 자기 목숨 바쳐서 준혁이 대통령 만들어줄 아이예요. 제이가 필요해진 한숙이 막아섰던 것이었죠. 당신이 한밭집 여자한테서 준혁이 낳아 기르고 있다는 사실 3년은 꼬박 몰랐을걸요 아마? 그래서 지금 복수하는 거야? 복수라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그저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온 사람한테. 이제라도 준혁 씨한테 다 털어놓고. 못된 버르장머리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마음의 짐도 마다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면 너무 뻔뻔한 일 아니겠니? 그리고 너 이해해 줄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너 거듭 유산하고 아이 갖겠다고 그 고생을 할 때 필요 없다 그만둬라. 그 녀석이 너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해준 적 있어?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니. 견딜 건 견뎌가면서 사는 수밖에. 착잡해진 제이는 이설을 불러내는데, 근데요, 대표님은 뭘 믿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날 얼마나 안다고. 꼬리치는 거야. 친구해달라고. 태워다 줄게. 오늘은 더 이상 꼬리치지 마요. 심란하니까. 알았어. 가세요. 가. 제이와 부쩍 가까워진 이설 또한 혼란스러웠는데, 정신 나갔어? 이렇게 얻어맞고 겁도 안 나? 사실 영주의 동거인은 이설이었던 것이었고, 두 사람은 연인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로 이사 가자고. 싫어. 고소할 거야. 증거도 다 있고 벌받게 할 거야. 민선에게 폭행당한 후 은밀히 녹화했던 동영상과 함께 고소를 하려 했던 영주. 하지만 어느 날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렸고, 이를 목격한 이설은 모든 짐을 챙겨 사라졌던 것이었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제이. 우리 아들 잘 잤어? 네. 준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현우를 대하는데요. 준혁의 핸드폰을 보게 된 제이는 주연이 버린 짓인 걸 알게 되죠. 출근한 제이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하나 받게 되는데, 같은 시각 용섭과 만나게 된 이설은 큰 돈을 받게 되는데, 뭐야? 어디서 났어? 그 정준혁 그 동영상 팔았어. 용섭이 누군가에게 정준혁의 은밀한 동영상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야, 그런 쓰레기들이 높은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린 그참에 실속 좀 챙기고.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팔았냐니까? 그 사람은 바로 유진석이었죠. 전시 좋다. 용건부터 말씀하시죠.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희 남편 안부는 왜 물으시는 건지. 제이를 찾아온 진석은 과거와 똑같이 호텔로 찾아오라며 협박하는데, 조용한 곳에서 진지하게 얘기 좀 나눠보자고. 준혁의 민정수석 발표가 보류된 것 또한 진석이 손을 썼기 때문이었죠. 그 옛날에 장관도 하고 청와대 라인도 있다고. 아까 그 사람 리허설하던 날에도 왔던 그 사람 맞죠? 그 사람 뭐예요?
뭔데 매번 대표님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요? 한편 한숙은 성진가의 별장에서 찍힌 조광현과 노영주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것에 의문을 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나돌았을까? 회선이 다른 CCTV를 추가 설치해 동영상을 유출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미 용섭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던 고비서. 노영주와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이라. 그럼 노영주랑 같이 살던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겠구나. 원록 또한 용섭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죠. 이 일로 인해 강현과 한숙의 측근들은 한동안 접대를 못 받게 되는데요.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와서 시커먼 사내들끼리 마주 앉아 있고. 그 시각 정호의 연락을 받게 된 제이. 지난번 아침 그런 모습 미안했다. 정호, 조강현 집에서 우연히 봤는데 분위기가 좀 그랬거든. 뭐 얼마나 대단하게 신경 쓰이는 일이었길래 가정 있는 남의 집 여자한테 이 늦은 시간에 문자를 보내. 준일의 태도에 상처받았던 주연은 과음을 하게 되고 야, 너도 알지? 너 잘생긴 거. 현호가 친손자가 아니란 사실에 충격받은 필성도 술독에 빠져 살죠. 준혁이 대통령 실패하면 윤재이 그거 애랑 같이 내쫓을 거야. 그러시든가요, 그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석을 찾아온 제이는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수리비 청구하세요. 이후 이설을 어딘가로 불러낸 제이. 근데 여긴 왜... 사실 제이는 이설이 매번 찜질방에서 숙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새 부쩍 가까워진 그를 도와주고 싶어 했죠. 나 싫은 소리 들을 각오하고 네 인생에 끼어드는 거야 지금. 들어가 봐. 네가 너무 나 같아서 힘들었던 내 지난 시간을 너한테 잘해주는 걸로 보상받고 싶은가 봐. 난 그랬거든. 누군가 날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 지금은 어떠신데요? 지금은 나한텐 내가 있어. 너도 있고. 부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약도 드시라고. 저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형님께서 친정으로 빼돌린 비자금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사실 오늘은 준혁과 제이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선물 받으시는 분 연령대가 이제 40이에요. 제이는 신혼 때와 같이 커퍼스 단추를 선물하려 하는데 이때 다시 진석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데 진석은 제이에게 호텔로 찾아오라며 다시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딴 짓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긴 이야기는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지 않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죽은 민선을 떠올리던 제이는 용기를 내 준혁의 동영상을 보기로 하죠. 당신은 나랑 결혼 왜 했어? 난 당신하고 결혼한 이유 딱 하나인데 사생아로 태어나 운 좋게 차지한 금방석. 불쌍한 척 청승 떨지 않는 것도 매력적이었고 속물인 거 감추려고 잊지도 않은 마음 앞세우는 그런 멍청한 짓 안 해서 당신도 예쁘더라. 나 당신 핸드폰 봤는데 정우랑 나 아무 사이 아니야. 알고 있어. 모르는 줄 알고. 현우는 내 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보, 나 당신 대통령 꼭 만들 거야. 그 옆엔 내가 있을 거고. 결혼 기념일 축하해. 일 때문에 들러야 할 때도 있고 당신 먼저 가. 그래 알았어. 그럼 수고. 준혁을 보낸 제이는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같은 시각 박용섭 씨? 누군가에게 납치되는 용섭. 집에 돌아온 준혁은 제이의 선물을 확인해 보는데 제이가 찾아간 사람은 조광현이었고 그 자리엔 원록과 용섭도 함께였죠. 준혁 씨 성매매 동영상이 유출됐어요. 그거 해결해달라고 사람을 부른 거야? 제이는 강현을 협박해 진석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동영상 유출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그게 누구요? 조광현 총장님이요. 이것들이 진짜!
서한숙 이사장님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유진석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한편 한참을 고민하던 이설은 제이가 마련해준 집에서 나오는데 준혁 또한 노영주와 관련 있는 것일까? 이설은 준혁이 제이에게 선물 받은 커프스 단추 중 한쪽을 가지고 있었죠. 준혁의 만행에도 그와 함께하기 선택한 제이. 이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회가 거듭될수록 튀어나오는 충격적인 전개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드라마인 듯한데요.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처리해나가는 제이의 소름 끼치는 모습과 그런 제이를 연기하는 수혜 배우님의 미친 듯한 연기력이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이번 공작도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JTBC에서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가세요. 가.